2019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대입에 2019년 대입의 5대 포커스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포커스를 하나하나 끊어서 5개의 강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5대 포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입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면 말이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기억에 잘 안 남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물론 사람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5개를 찝어서 그거라도 꼭 기억해두면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대 포커스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기는 말이죠. 2019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시 추천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추천 전형이란 건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특정한 수의 학생만을 추천해서 대학교에 추천서를 보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전형을 말합니다. 물론 학교장 추천이 아니고 다른 추천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이 많죠. 이게 왜 2019년의 중요한 포커스냐? 과거에도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년에 고려대가 들어오고 올해는 중앙대와 인하대 2개 대학이 들어왔습니다. 즉 추천 전형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2개나 늘어나는데 그게 중요한 대학 아닙니까? 중앙대와 인하대는 다 15위권 이상의 대학으로서 매우 인기 있는 대학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죠. 왜 각 대학은 추천 전형을 늘리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추천 전형으로 온 학생이 미등록률이 낮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냥 마구 6개 지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지원하는 것과 굳이 학교에서 추천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할 때 무게감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5장 추천서를 쓰게 돼 있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받으면 내 친구 거 하나를 뺏어서 간 셈이잖아요. 따라서 심사숙고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고 지원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꼭 단일 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죠. 따라서 추천 전형으로 쓴 학생들의 수험생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각 대학은 안정적인 충성도 높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천 전형을 점점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신설된 중앙대와 인하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대. 중앙대는 참 입학처가 연구를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다양한 전형들을 항상 내놓고 있고 항상 입시 전략가, 입시 전문가들을 긴장시키는 학교 중에 하나죠. 올해도 새로운 전형이 나왔는데요. 자, 무슨 전형이냐? 학교장 추천 150명이 신설된 노란색 전형입니다. 작년까지는 말이죠. 그냥 교과로 487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그중에 일부는 교과로 계속 뽑지만 다른 인원을 좀 끌어와서 150명의 추천 전형을 신설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신설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학교 전형 계획을 보면 분명히 분류상 교과의 전형 2 종류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하나의 일종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학생부 교과 487명이 417명으로 축소되어 하는 이 교과 전형은 교과 70 플러스 비교과 30입니다.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학부모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과 7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교과는 무조건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독도고의 1.5등급이 서울의 1.7등급을 무조건 이기는 거. 왜? 1.5는 1.7보다 양이 수치가 좋으니까. 이게 정량평가죠. 즉 고등학교 간의 우열이라든가 학업 격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업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의 수치는 동일하다는 전제로 정량평가하는 거. 이걸 교과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교과가 반영되지만 학생부 종합의 교과는 정성적으로 평가되죠. 예,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됩니다. 예,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과라고 써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예, 서류라고 써있죠. 예, 서류라는 말 속에 교과 정성, 비교과 정성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과를 평가해도 정량평가할 때는 교과라고 기술하고 정성평가할 때는 서류라고 기술하게 돼 있어요. 요강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량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는요.
네. 교과 옆에 붙어있는 비교과는 이것도 정상평가예요. 네. 이걸 정상평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반영하는데 이게 정량평가할 때는 교과 비교과라고 쓰고 이게 정성평가할 때는 그냥 서류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비교과 정량은 뭐냐? 두 개밖에 없죠. 수치로 표현돼야 되니까. 네, 출석과 봉사. 네. 출석은 무단결석 몇 번 이하면 만점이에요. 보통 학교가 3회 이하. 봉사 점수 뭐 40시간 이상. 수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량평가예요. 따라서 비교과라는 것은 다 만점입니다. 그래서 교과 70, 비교과 30이나 교과 100이나 교과 80, 비교과 10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교과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형은 뭐다? 100%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 학생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신설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어떠냐? 교과 60 플러스 서류 40이죠? 하하. 요걸 보자니 정량평가죠. 요걸 보면 정성평가죠. 예. 정량과 정성을 반씩 겹쳐놓은. 밑에 하나 써놓을래요? 짬뽕 전형입니다. 짬뽕 전형. 네. 얘는 짜장면이고요. 얘는 짬뽕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학교가 중앙대가 이런 전형을 실시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교과만 갖고 뽑자니까 교과 성적을 따기 어려운 학생들을 너무 불리하더라. 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교과에 좀 가중치를 두지만 좀 유도리를 갖고서 이런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융통성을 가지고서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대학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니까 대학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자료집에 다 표현해 놨습니다만 중앙대는 말이죠. 아직 정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왜? 이게 올해 신설이에요. 따라서 각 학교에서 그럼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냐. 중앙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죠. 중앙대는 굉장히 인기 학교니까.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냐. 아직 못 정했습니다. 미정. 예, 정한 건 있어요. 고3만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고는 지원할 수 있는데 특성화고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수능 최저 없다 정도는 정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냐는 건 수시요강 발표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학종 준비자들, 학생부 교과 준비자들은 열심히 내신을 정진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학교 인하대를 가겠습니다. 인하대도 올해 신설인데요. 인하대는 신설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작년에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요거를 거의 전원 다 학교장 추천으로 그냥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떼어온 게 아니고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형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뭐라고요? 서류 100. 자, 이건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중앙대 신설한 거는 짬뽕 전형. 인하대 신설은 학종 전형입니다. 자, 학종 준비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인서울만 생각해서 인하대와 아주대를 자꾸 놓치는데요. 인하대 아주대는 건동홍 인하아주입니다. 항상 건동홍 인하아주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과별로 인기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인기도를 또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매우 좋은 학교죠. 재단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자, 저도 유머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그 월드컵 아니죠. 올림픽 보니까 말이죠. 예, 스피드 스케이팅 그 해설자인 제갈성열 씨가 어떤 외국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주 많이 본 이름이군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모르신다고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공부하시는 거 못 봤죠? 자, 인하대는 말이죠. 인문, 자연 구분 없이 학교별 5명 추천입니다. 추천 인원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 5명. 인문 5일 수도 있고 자연 5일 수도 있고 안배할 수도 있고. 요건 정해주시면 안 싸우는데 대충 그래서 안 정해주면 학교에 밤수대로 비례해서 보통 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특수사항은 자료집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제한이 별로 없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학교가 생겼고 작년에는 고려대가 생겼고 고려대는 이제 늘어났죠. 생긴 것보다는.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나가 늘어났죠. 고교 추천 1위. 그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인서울에 그게 몇 개 정도가 있느냐.
9개가 대표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인기 대학에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를 보시니까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가톨릭대, 의예과. 여기가 대표적인 인서울 9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한꺼번에 다 표시하기에는 화면에 잘 안 보일 테니까 중요한 특징별로 한번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와 고려대입니다. 선생님, 서울대와 고려대는 왜 합쳤습니까? 최고 인기 대학이니까 합쳤습니다. 최고 인기 대학 2개의 특징이 있죠. 서울대 직윤 잘 아시죠? 각 학교 이과 1등, 문과 1등 또는 뭐 각 학교를 2명이 지원하고 수능 최저 둘 다 있죠. 서울대, 고려대 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서울대건 고려대건 다 학종인 거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고려대가 좀 문제인데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로 볼 때 고려대는 말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보면 학생부 교과 종합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냐? 그냥 학생부 위주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부 위주. 근데 입학 전문가, 입시 전문가들은 편의상 이 학교 추천 1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고 학교 추천 2는 종합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특성이 강하니까. 근데 세밀하게 또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주 특징적인 전형인데요. 일단 이름부터 볼게요. 이름이 생소합니까? 많이 들은 이름입니까? 많이 들었다고요? 전 생소한데요. 저런 생소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까? 전문가세요? 네.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네. 작년에 뭐였죠? 작년에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였습니다. 올해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였어요. 2년 전에는 학교장 추천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학교 입학처, 이 학교는 입학처도 아니죠. 1입학처 이름도 바꿨습니다. 인재발굴처. 애들이 지하자원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건 간에 재미로 얘기했습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는 3년 동안 이 전형 이름을 계속 바꿨어요. 2020년도는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름 바뀌었어요. 생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고교 추천이에요. 학교 추천 1을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교과라고 우리가 분류합니다만 잘 보시면 1단계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죠. 요걸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 학생이나 대도시 학생들은 잘 지원을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는 교과건 비교과건 하나도 없어요. 면접 100%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교과 전형, 2단계는 면접 전형입니다. 만약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면 내신의 불리함은 합격자를 정하는 데 전혀 작용하지 않죠. 이게 아주 이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합니다만 만약에 통과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실력별로 합격자가 정해지게 돼 있죠. 요 점이 특징입니다. 요 말을 잘 기억하세요. 5대 포커스 5번째 시간이 고대예요. 고대가 그냥 포커스예요. 이때 요게 어떻게 되는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자, 학교 전투는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다단계 전형입니다. 서류와 서류 플러스 면접해서 합격자를 정하는 학교 추천 2 전형이고요. 이 두 개의 명함이 엇갈렸죠, 올해. 나중에 입시 포커스 5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고3 중에서 4% 지원하게 되어 있고 수능 체제 있습니다. 자, 서울대, 고려대 2개 제일 좋은 학교 봤고요. 자, 그 다음 학교는 3개 학교인데요. 이화여대와 동국대와 가톨대 의예과. 이건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모은 게 아니고요. 좀 다음에 볼 3번째가 공통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 3개를 모은 거예요. 자, 보시면 그냥 이화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보이시죠? 교과와 면접. 자, 이거는 이제 다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괄 전형할 때 교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교과가 분리한다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면접 점수를 엄청나게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고려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제로 베이스지만 이건 제로 베이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국대와 가톨릭대 의예과는 둘 다 학종입니다. 전형적인 학종 특성을 보이고 있고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추천 방식이라든가 모집 인원이라든가 경쟁률 같은 거는 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 전형을 특별히 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그 맨 끝에 있는 경쟁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료집에 보이시죠? 경쟁률이요. 다른 학종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추천자가 보통 제한되기 때문에. 추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 보이죠? 여기 보시면 고3에 1명. 그렇죠?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삼수생까지 지원이 있는데 인문 2명, 자연 2명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죠.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위에 이화여대 있죠. 이화여대는 말이죠. 이화여대는 이게 재수까지 되어 있는데 역시 추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제한이 지금 여기 경희대 옆에 건국대 있습니다. 건국대 빨리 안 나오네. 건국대 보세요. 건국대는 지금 추천 방식에 인원 제한이 없죠. 국민대도 삼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즉 건국대와 국민대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없는데도요. 경쟁률은 더 낮아요. 참 웃기죠. 예. 왜 인원 제한이 없는데도 경쟁률이 보통의 학종이나 보통의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왜 낮은가? 그 이유는 좀 이따 밝히도록 하고요. 어떠한 오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오해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간에 이 추천 전형은 인원이 제한되건 제한되지 않건 보통의 비추천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 요즘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커스. 4개 대학입니다. 4개 대학 뭐가 남았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한 페이지에 보이지 않아서요. 중앙대, 경희대는 여기 있고요. 건국대, 국민대는 여기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봅니다. 4개 대학을 한번 보세요. 자료집 프린트한 사람은 자료집을 한번 잘 보세요.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공통점이 뭐죠? 이 4개를 왜 내가 모았을까요? 네, 짬뽕 전형이죠. 네, 교과와 서류가 함께 있죠. 짬뽕 전형입니다. 교과는 교과, 서류는 종합,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합쳐져 있는. 그럼 정량평가로 상당히 내신이 따기 좋은 학생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지만 내신이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서류 점수에서 정성평가를 잘 받으면 교과의 정량평가 불리함을 뒤엎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네. 보통 학생들이 이 교과 60, 교과 40만 보고 어머 이거 교과가 들어가니까 내가 불리한가 봐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원 수에 제한이 없는데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과가 있다고 불리한 게 아니고 그 교과의 반영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즉 교과 2등급, 교과 3등급, 교과 4등급의 정량평가가 1등급과 점수 차를 많이 들수록 정성 서류에서 뒤집기가 어려워지고 2, 3, 4가 조금씩 깎는다면 서류로 뒤엎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따라서 각 대학에 이 교과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로 2, 3, 4등급을 얼마나 깎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이거는 입시 설명에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문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4개 전형은 전부 짬뽕 전형이에요. 참 이상한 게 다 교과 플러스 서류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교과 플러스 서류죠? 그런데 중앙대는 분류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학생부 교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희대와 건대와 국민대는 다 분류상 학생부 종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아이고 빨리빨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 사람이 전략도 잘 세워. 네,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많은 거로 분류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얘는 60이 교과니까 교과로 분류된 거고 얘는 서류가 60 이상이니까 종합으로 분류된 거예요. 따라서 이 분류는 형식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하십니까? 네. 교과 60이 돼도 2, 3등급 참가가 적으면 실질 반영률은 작은 거야. 교과 30이더라도 2, 3등급 차이가 크면 40보다 실질 반영률은 더 클 수가 있어. 이해가세요? 네. 이건 형식 반영률에 불과하잖아. 따라서 왼쪽의 분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다 종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교과 정량이 들어가니까. 교과라고 해서 다 교과로 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서류가 들어가니까 뒤엎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저 분류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 짬뽕 전형에서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요걸 살펴봐야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니까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경희대, 건대, 국민대. 선생님 왜 중앙대는 없나요? 각 고등학교에서 몇 명 추천하는지도 아직 못 정했는데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수식을 어떻게 정해요? 아직 그거 못 정했어요. 수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걸 보고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중앙대는 모르고요. 세계 대학은 올해는 역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수시 요강에 나와요. 전형 기획에 안 나와요. 하지만 작년과 거의 같을 거라고 보고 작년 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 거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99% 똑같을 겁니다. 예, 어쨌든 작년 2017학년도 이 세 개의 전형이 기존에 있었던 전형이니까 어떻게 반영했는가. 요거를 지금 말이죠. 횡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어디가 더 교과 영향력이 세고 어디가 더 서류 영향력이 센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횡적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1, 2, 3학년이 똑같이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 1, 2, 3학년별로 비율이 다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비교하기가 참 어렵죠. 또 과목별로 가중치를 두는 학교가 있고 안 두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는 안 둬요. 근데 건대는 둬요. 따라서 이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단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변수를 고정해 갖고 동일하게 비교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즉 1, 2, 3학년에 나의 어떤 학생이 등급이 똑같고 과목별로도 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가중치의 영향력을 다 제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두 2, 1, 2, 3학년 다 2, 2.3이었던 사람 하면 2.4, 2.4, 2.4, 2.4, 2.3 이렇게 다 똑같다고 전제하고 단순화시킨 모델을 만들면 서로 횡적 비교가 가능하겠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앙대는 60, 아직 안 나왔고요. 경희대는 교과 40이니까 400점 만점으로. 건국대는 교과 40이니까 역시 400점 만점으로. 국민대는 교과 30이니까 30점 만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와 건대와 국민대 또 자료집에 있는 표하고는 좀 다르죠? 네, 자료집은 좀 더 자세한 표고요. 이건 단순화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가 딱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등급을 그 교과 점수 만점을 본다고 보고요. 자, 지금 이 표는 서류에 대한 표가 아니고 교과에 대한 표입니다. 예, 서류는 정성평가니까 이런 표 자체가 없어요. 예, 입학사정관이 알아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량평가니까 루브릭이 존재하죠. 이때 단순화시켰으니까 3년간의 모든 과목의 등급이 같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3년간 2등급이다. 3등급이다. 4등급이다. 이렇게 전제해 본 거예요. 그게 비교해 보니 경희대는 모든 과목의 등급이 2등급일 때 모든 과목이 1등급이래보다 몇 점 차? 8점이 깎이더라. 그럼 서류에서 8점 이상을 먹으면 더 받으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히 정성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과, 비교과를 갖고 있다면 능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3등급은 전체에서 10위가 아니고 2등급에서 또 10위예요. 그러니까 1등급에 비해서는 20점이 떨어집니다. 자, 점점 커지죠.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자사고, 특목고 3등급이라 하더라도 독도고의 전부 1등급인 애들 이기는 게 만만치 않죠. 왜? 서류에서 20점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20점을 그냥 깎일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굉장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희대는 어떻다? 2, 3등급을 많이 깎기 때문에 교과성이 굉장히 강한 짬뽕이다. 짬뽕에도 고추를 많이 치냐 해물을 많이 치냐 다르잖아요. 예. 얘는 교과 해물을 많이 친 거야. 알겠죠? 건대를 보세요. 건대가 특징적인데요. 이거는 건대는 10점 만점인가로 되어 있어요. 제가 400점으로 환산해 본 거예요. 왜? 교과가 400점 반영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2등급, 모든 게 2등급이라고 할 때 모든 게 1등급인 학생의 1.2점밖에 안 깎여요. 여기도 1.2점, 여기도 1.6점, 여기 1.6점. 따라서 예를 들면 전국형 자사고의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독도고의 전교 1등보다 2.4, 4.0, 5.6점밖에 안 깎여요. 그러면 서류 점수 더 받으면 뒤집을 수 있죠. 근데 이 사태를 저만 해도 이렇게 이 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 역사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과 40이라니까 어머 불리한가 보다 그러면서 추천 인원 제한도 없는데 안 넣는 거예요. 건대는 추천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 추천 전형이고요. 이겁니다. 하나는 자기 추천 전형이에요.
자기 추천 전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니까 특별한 추천서가 없고요. 선생님 추천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추천은 그냥 학종이고요. 학교 추천이 추천 전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학교 추천 전형이 합격자 평균 내신 점수가 굉장히 높고요. 항상 학교 추천 전형이 경쟁률도 훨씬 낮아요. 이건 어떤 것에서 나온다? 교과가 많이 반영된다는 형식 반영률 40을 오해한 것에서 나온다 이거. 내가 올해 입시, 우리나라 입시 최초로 밝혔어. 5등급도 충분히 뒤집는다. 이제 이게 널리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건대 학교 추천 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은 2019학년도보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해하시죠? 학종에서 합격자 평균이 떨어졌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증거죠. 잘 아시죠? 그렇게 되게 되는 내가 중요한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몇 점이에요? 56점, 68점, 76점 차이잖아요. 얘는요. 왜 5, 6점밖에 안 된다니까. 재밌는 건 더 웃긴 게 이거예요. 6등급은 말이죠. 2.4점. 책 한번 보세요. 7등급은 몇 점 깎아요? 네, 72점 깎죠. 8등급은 80점, 9등급은 8등급보다도 240점을 더 깎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건대 우리는 이들이 특목이건 자사건 무슨 자사 할애비건 간에 7, 8, 9는 우리도 싫다 이 말이죠. 학교 추천으로 오지 마 그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조금 깎고 확 깎는다는 것은 6등급까지는 고등학교 우열에 관계없어 와라 추천하면 받아준다 뽑아준다 이런 의미인데 모르고 지원을 안 해왔던 거야. 그 다음 뭐죠? 국민대는 말이죠. 총점 환산하면 교과로 300점밖에 안 반영하니까 형식 방률은 얘는 40% 얘는 30%예요. 그런데 실질 발영률은 -3, -3 얘보다 크죠. 봐요. 형식 반영률과 실질 반영률은 다르다 이거. 얘가 여기하고 요 학교 중간 정도야. 어쨌건 3등급 정도만 돼도 평균 특별한 불리함은 없겠죠. 네,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서류에서 뒤집을 수 있고요. 다만 4등급부터는 좀 많이 깎이고요. 5등급도 좀 더 많이 깎이니까 점점 더 불리해지고 6등급 정도 되면 아예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실제로 학교 추천 전형이고 교과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학종과 특히 내신 따기 어려운 대도시나 특목 자사고 학생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 오늘 데이 포커스 5대 포커스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학교 추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